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긴 연휴 동안 많이 그리웠습니다. 3일의 연휴 동안 코로나도 증시도 우리의 기대와 다 달랐습니다. 완벽한 상황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더 힘을 내야 하는 이유인데요. 정확한 시황 분석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해주시죠. 오늘 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4%대 하락. 코스닥은 장중 80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더 하락폭을 키웠는데 2,348포인트의 마감. 외국인 기관들 모두 다 상황이 안 좋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클래스는 오늘 특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의 안 좋은 기분들이 있으시다면 다 같이 여기서 해소하시고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오늘 특별 게스트 같이 만나러 가죠.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의 특별 손님, 여의도 클래스의 원조 멤버죠. 저희 너무나 반가운 곽영훈 전문가님, 정혜준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참 송구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예. 구간에 오늘 코스닥이 네. 이렇게나 하락을 했는데, 네. 근데 저희 반가운 메시지들은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오셔서 너무너무 해피하다, 너무 감사드린다 하는데 곽영훈 전문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가겠다 하니까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곽영훈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증시는 상승해 보였습니다. 네. 근데 딱 여기서 오늘 참 어려운 구간에 모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좀 한마디를 좀 먼저 들어보고 네. 좀 정확히 넘어갈까요? 네네. 일단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좀 목에 찼다라는 식으로 해서 버블 개념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긴 했지만은 1차 팬데믹보다는 적게 빠지지 않았나요? 그런 걸 한번 상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옥석 가르기 개념으로 해서 하반기 대응하시면은 이 어려운 구간 잘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저희 화면으로는요. 실적주, 기대주, 매수 기회로 삼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실적주 이제 2분기 지났죠. 예, 2분기 지나서 좋은 성과를 또 수익도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3분기죠. 예, 3분기 실적주가 또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하시면은 3분기도 좋은 투자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7월 중순 그리고 9월 중순이 보릿고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변동성은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좋지 않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좋은 종목으로 바꾸시는 기회를 삼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기회로 삼자. 네, 시황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갈 거고요. 정혜준 전문가님은 최고 실전에 강하신 분이에요. 저희 실전 매매에서 영광의 1위를 한 만큼 정말 실전에서 도움을 줄 만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이요? 사실 그 광복절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집회에서 이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른 타국에 비해서 좀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나 좀 싶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앞전에서 제가 여의도 클래스에서 그때 그 2분기 옵션 만기일 끝나는 시점에서 겁주기가 한번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6월 15일 날 코스피 지수가 그때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한 2.94% 정도 조정을 소폭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앞전 주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조정장이 올 수도 있지만 여기 곽영훈 전문가님 말씀처럼 뭐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따 뭐 데이터로서 조금 설명을 풀어드릴까 하는데 네, 현재 외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베팅한 자금 자체가 하락에 베팅한 자금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코로나 2차 팬데믹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하신 분들은 오늘이나 어제 정도에 손절을 하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종목이 최소 포트가 5에서 10종목 정도 되시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는 어떠한 타이밍을 놓치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 분할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 됐든 현재 이러한 모멘텀이나 이슈 때문에 공매도 연장 가능성은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손절할 타이밍을 혹시 놓치신 분들은 오늘 방송에 더 집중하셔야겠네요. 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들로 매크로 클래스 넘어가겠습니다. 라운드 1에서 뵐게요. 네, 너무나 반가운 원년 멤버 여의도 클래스의 반가운 특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에게 많은 메시지와 응원의 메시지 또 관전평 또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무료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선정되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함께 들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우리는 참 3일의 연휴 동안 푹 쉬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에 증시에 참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볼까요? 곽영훈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국내 증시 긴급 점검입니다. 뭐 특별 주제로 잡았어요. 하락이 지속될까? 근데 오늘 한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 재확산 속에 3월과 같은 증시 쇼크는 없다는 증권가. 과연? 이라는 의문을 달았어요. 곽영훈 전문가께서는 어떤 답을 주실까요? 네, 뭐 과연 퀘스천 마크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결론적인 부분은 가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 점검을 해보고 뭐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를 화면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좀 펼쳐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뭐 타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전 고점 부분이 2,600포인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내에 2,50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그렇지만은 시장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부분이 한껏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9월 16일 날 정확하게 이제 그날이 끝나는 날이죠. 공매도 제한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8월 중순쯤에 경계 심리를 좀 가질 부분은 한데 뭐 아무래도 이제 2,500포인트 거의 다 와가지고 조금 밀린 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는 이렇게 가져가시죠. 지수는 좀 심플하게 2,348포인트니까 기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2,348포인트니까 한 2,300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준을 좀 잡으시고요. 요거 밑으로 하락하면은 2,160까지도 하방을 좀 줄 수가 있다라고 일단 기준을 그렇게 좀 가져가시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단기 급락에 나왔던 것은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 뭐 이런 부분, 글로벌리하게도 진행되고 있지만 엄청난 우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의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다 치지만은 순수한 현금 자금보다는 신용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어떤 코로나19, 2차 팬데믹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스트레스를 준 상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상당 부분 또 준비가 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나가는 과정 속에 단기 변동성,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을 심리적으로 해소하는 구간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주가가 한 차례 좀 내려가면은 좀 지켜보셨다가 좋은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매출액, 영업이익, 재무적 안정성 좋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 3분기에 또 좋게 예상하는 종목들은 추가로 더 사세요. 사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회사가 좀 안 좋아. 이런 경우에는 요번에 좀 정리하셔서 3분기에 기대주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갈아타시면은 똑같이 빠졌다면은 올라올 때는 그런 종목이 더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2,300포인트, 2,330이죠. 그 밑으로 만약 깨지면은 2,160포인트로 보시고 2,16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완전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강한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정도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은 뭐 큰 무리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거래일간 약 200포인트의 단기 급등으로 조정 가능성의 확률이 많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패닉까지 겹쳐 얼씨구나 오늘 때다 하면서 2%, 4% 잠시 후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 하락폭이 유난히 더 컸던 이유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근데 2,300까지는 뭐 아래로 2,300까지를 열어두자. 이게 만약에 열리면 2,160까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예. 정의준 전문가님께서는 아직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어요? 네네.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철저히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곽영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유튜브나 창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세 하락장이냐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의견이 분분한데 현재 시점에서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곧버스라고 하죠. 코덱스 200 인버스를 많이 태우신 분들이 드디어 이제 하락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현물보다는 선물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3분기, 그러니까 9월 10일 날이 선물 옵션 트리플 워칭 데이인데 그 기준 전까지 현재까지는 외인이 현재도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2조 7천억 정도, 계약수로는 약 38,786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에 대해 현재 베팅을 한 거죠. 근데 1분기도 그랬고 2분기도 그랬고 외인은 전혀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그 포지션을 정할 때는 외인 포지션에 맞춰서 좀 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그래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옵션 만기 이후로 좌측 상단이 외인이고 우측이 기관이고 좌측 하단이 개인입니다.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코덱스 200 또는 코덱스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이 현재 그 SK 하이닉스 빼고 그 거의 상위의 랭크 5번째 랭크된 게 곧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현재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에 베팅을 한 상태고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더 큰 자금을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들은 하락 우위의 장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반대로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상승 기조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이틀에서 3일, 뭐 5일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과거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지만 그게 급속도로 퍼지진 않았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뛰어난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는 느슨해진 마음에 또 어떠한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세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3월과 같은 증시 쇼크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많이들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들은 상승 기조의 포지션이 아직은 강하대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일단 내일이 너무 궁금하대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내일까지 하락하면 정말 주식 접어야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멘탈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 없죠. 이게 참 이렇게 일희일비하기가 큰데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내일까지 하락한다면 자 그래서 돌발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내일장의 움직임이 예의주시됩니다. 시나리오별 좀 대응 전략을 좀 주시면요. 내일장에 대해서요. 곽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오후에 뭐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하고 제가 우리 또 국민들도 또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이렇게 더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뭐 뉴스 플로우 상에서 되게 안 좋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서 좀 충격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곧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신용을 좀 많이 쓰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뭐 단기 변동성 내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가봐야 돼요. 예, 가봐야 되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뭐 시초가는 좀 약하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후장에 들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나 또 이렇게 또 FOMC 회의가 또 19일 날 있죠. 이런 부분 그 사이에서 뭐 좀 후장으로 갈수록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정인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8월 15일까지는 어떠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신용 잔고가 15조 정도 되는데요. 15조 7천억, 거의 15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반대 매매는 한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10조가 넘어가면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좀 인스퀘어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15조가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가에 아까 곽영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강하게 조금 빠졌다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희가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동전 던지기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현재 추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시장 보고 회원님들한테도 추매 여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장 움직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2,300포인트까지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2,348포인트인데 2,300포인트까지는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내일 장생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지난주까지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번 주부터는 8월 14일까지랑 이번 주랑 참 상황이 다르네요. 지금 분위기도.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한국적인 또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하락폭이 컸는데 거기다가 또 미중 갈등까지 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을 또 지켜보는 투자자들도 많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깊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거래가 좀 많고 또 아무래도 뭐 신용 거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또 이 개인들의 어떤 그 종목들의 어떤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스닥 쪽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창입 종목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과열주의보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뭐 부분이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저주저 하시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니까 갑자기 뭐 매도를
이렇게 바로 좀 대응을 하신다든가 이런 패턴이 나와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대응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 관점에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요. 신규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분할 대응으로 좀 매수를 좀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으로서 9월 16일에 해제 예상이 되었다. 공매도 금지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예상을 해줬어요.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2,300포인트까지 일단 1차적으로 두 분이 좀 동의를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씩 오늘 매크로 클래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곽영훈 전문가님. 예,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은 최소한 수익금 정도는 좀 빼놓으시고 아니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작업을 좀 계속해서 좀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준 전문가님. 네, 7월 달 그리고 뭐 8월 달에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주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 자금이 1억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는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이롭다라고 매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지켜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매 기회의 어떠한 발판이 되실 것이고 몰빵 투자라든지 잘못된 투자 습관으로 현재 손실폭이 크신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투자 습관을 정립하는 어떠한 그 구실로 좀 삼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제한적인 하락 의견을 주셨네요. 너무 깜짝스러운 하락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 했고 너무나 뭐 9일 동안 200포인트가 넘게 올랐으니. 근데 정혜지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대응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매크로 클래스에서 참 섹터 분석 다 뭐 일제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옥석 가리기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매크로 클래스 라운드 2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증시를 어떻게 견디셨는지, 이 코로나 확산에서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잘 추스리셨는지 저희랑 같이 여의도 클래스에서 소통하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어려운 구간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힘을 내야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대응해 나가는 영역이고요. 자, 013-3366-8200 열려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뭐도 그렇지만 개인들이 뭐 5천억 원 이상 패닉셀을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거라고 보네요. 자, 라운드 2. 저희 섹터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시선을 돌려라. 네, 여기 딱 핵심 단어가 나오네요. 중국 소비주에 투자해 볼까. 오늘 이 주제가 나온 이유가 있죠. 네네. 네. 네네. 지금 뭐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업이 이제 저평가돼 있느냐, 저평가돼 있다면은 추후에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응했을 때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더 사주면 되는 센스만 발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시장의 관심을 쭉 모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기업 개별적인 이슈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터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종목 상당히 안 좋은 국면을 지속했다가 최근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종목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모아가신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좀 선정하는 차원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면세점이죠. 예, 그래서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중국의 그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뭐 다음 주 정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국내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9월이냐 11월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내용들로 좀 봤을 때는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그 포지션이 이제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론이 쏠쏠 나온 상태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좀 들어가주면 주가는 관심이 모아지면서 수급이 모아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화장품 쪽에서는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면세점 쪽에서는 이제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의류 쪽에서는 뭐 한세시립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현 시점에서 좀 관심을 확실하게 좀 갖고 좀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 3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기존에도 계속 뭐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국내 좋았고요. 특히나 더 중국 쪽에 상해, 광저우 이런 쪽에서의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했다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 되면서 또 한 차례 더 주목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이 코스맥스는 좀 모아가셔도 될 것 같고 네. 하반기에 꽃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호텔신라입니다. 예, 호텔신라는 실적이 안 좋았죠. 1분기 안 좋고 2분기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지 않겠는가. 조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만 완화가 된다면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매출 연동제 실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9월부터 진행이 되면은 부담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흑자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흔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의류 그 ODM 업체인데요.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있지만은 한세시럽을 특히나 더 좀 강조를 좀 드리면은 이 회사가 되게 다른 회사와 차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려울 때는 또 코로나19 항원단 이런 걸 통해서 또 극복을 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어떤 공장에 로봇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뭐 이렇게 주문을 받고 제품을 만들고 납품 기간을 맞추는데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감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제 서서히 아니죠. 이제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최근에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단기적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서서히 증권가에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목표치 상향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맥스, 호텔신라 그리고 그 한세시럽 이렇게 좀 주목하시고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사실 뭐 괜찮은 종목 신세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종목들 주목하시면은 또 모아가시면 좋고 단기적 변동성은 조금 무시를 하셔야 돼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외교장장 정치국원이 조만간 방한할 것이다라는 게 지난 이제 주말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연내 시진핑 방한 소식도 들릴 테고 그래서 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서 중국 소비주들이 지난주에 관심을 받았는데 근데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과연 이게 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정말 기대를 이 중국 소비주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정의주 전문가님. 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하는 차례 맞나요? 네네네. 갑자기 이쪽 얘기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종목들 봤는데 대부분 주가 상승폭에 비해서 상승폭은 상당히 좀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봉착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수해가 크게 나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봉착된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국과 척을 지어서 좋을 것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서로 끌어안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높다고요? 네, 예.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간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한알령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비해서 어떠한 실적을 퍼포먼스를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슈적인 측면, 말로 이렇다 하더라라는 어떠한 이슈적인 측면하고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재츠 외교장관의 조만간 방한 소식. 그러면 양 정치국간의 방한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더 화제가 될 테고 연내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한알령 해제에 대한 성과가 기대가 된다. 이것이 굿 시나리오인데 과연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상황에서 시진핑 방한의 키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 아무래도 그 뭐 제가 정책 정하시는 분들이 정하시겠죠. 근데 정인 예, 전문가님은 그렇긴 한데 더 방한 가능성이 높다고 네, 근데 얘기하시네요. 그 현재 지금 오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각이 좀 세워진 상태에서 뭐 중국도 뭔가 좀 어떤 돌파구를 좀 찾기 위해서 뭔가 좀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국내에 또 와서 그런 부분을 또 논의를 또 하는 게 또 중요한 의미를 띠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봤을 때는 방문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9월이냐 11월이냐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의견이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9월이냐 11월이냐 아무래도 좀 더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 선취매하기에는 아직 불확실한 면들이 많은데 지금 선취매를 좀 긍정적으로 두 분께서 보시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정희준 전문가님께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곽영우 전문가님은 코스맥스, 호텔신라, 한세실업이라는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세요? 선취매에 지금 불안한 면은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뭐 시그널 자체도 기술적으로 큰 이격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어떠한 매수 가격은 정말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이미 그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정말 말 그대로 차트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바닥을 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200에서 250 정도 주당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모든 섹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섹터가 사실 제약 바이오주 섹터,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sek터, 그다음에 뭐 대형주, 우량주 위주의 매수세의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이런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직은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때가 덜 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상당히 괜찮죠. 이런 측면에서 또 뭐 추세 받아서 막 그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또 부랴부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같은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모멘텀이나 테크니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매수하는 게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매수를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2차 전지 같이 갑자기 오르면 막 그때 부랴부랴 매수를 해서 허겁지겁 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네,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그 세 종목 한번 네. 또 차근차근 좀 기술적으로 좀 차트로 네, 보면서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럴까요? 예. 그, 지금 뭐 차트를 가지고 온 코스맥스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코스맥스 나왔는데, 제가 이제 주봉상 그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사실 뭐 단순하게 우리 여의도 클러스에서 뭐 시진핑 주석께서 방문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해당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기업의 어떤 차트라든가 수급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행적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용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봉상으로 빨간선으로 줄을 쫙 그어놨는데 중기적으로 흐름을 잡아 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코스맥스가 2분기 실적이 대단히 서프라이즈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3분기 또한 좀 좋게 예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텔 신라를 또 간단하게 핵심만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 전 단계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호텔 신라가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뭐가 주어졌습니까? 임대료, 인천공항 연쇄적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연동제를 실시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향후에 또 광군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따이공 중심의 또 매출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신세계도 호텔 신라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대단히 안 좋게 나왔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한세시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세시럽도 이거는 중기적으로 흐름을 좀 잡아가는데 네. 예, 그동안에 뭐 되게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았는데 그동안에 한세시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견뎠죠? 면 마스크, 방호복, 매출 증가 이런 부분 가지고 겨우겨우 견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지금 백신 뭐 러시아에서 등록을 했다 그러고 오늘 또 기사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여유를 좀 더 보여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오늘 모 증권회사의 조사 분석자는 목표가 상향 조정을 내놨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어떤 내용의 어떤 의견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중심에 섰을 때 해당 종목들은 매수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세 종목 들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탑픽 잠시 후에 라운드 3에서 알아볼 텐데 한번 매수 아니면 팔로우 같이 보시면 이 종목들의 2달, 3달 뒤에 목표 도달했는지 어느 정도로 갔는지 뭐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중국 소비주 광군제의 그 기대감, 또 시진핑 방한 연내의 기대감 등으로 선취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마디씩 듣고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곽영호 전문가님. 네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종목에 투자하시면은 시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 당신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은 너무 떨지 마시고 추가 메시지는 센스 발휘하시고 안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으로 바꾼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 전문가님. 네, 그 어찌됐든 주식이라는 것도 상품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산 가격이 다른 사람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가? 과연 이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는가라고 판단하고 각 종목들을 분석해 보면 내가 지금 손절을 해야 될 종목들과 아니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의 구간인 종목들이 정확하게 나누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러한 섹터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낮은 가격에서 정말 가격 메리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꼬리물게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로 약간 선취매한다라고 하면은 계좌에 긍정적인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이래서 그런지 참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죠. 어찌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자, 어떤 말을 해도 혹시 실수가 될까 되게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에게 다 좀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구간에서 저희가 종목 얘기를 또 어떻게 풀어낼지 라운드 3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질주에 멈출 줄 모르던 코스피에 브레이크가 걸리며 이 광복절 연휴를 지나고 오니 이 폭락 장세를 대한 우리 시청자님들 위로하며 혹시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시황 분석도 같이 했고 오늘 종목 가운데에서는 중국 소비주와 관련한 두 종목을 두 분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맞아요. 오늘 나오신 전문가님들 얼마나 지금 그러시겠어요. 이런 또 상황에. 네, 어떤 종목이 정말 기회가 될까요? 추천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 네. 네. 오늘의 추천주는 아무래도 기업의 어떤 그 성장성이죠. 그래서 주변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 그 환경을 갖고 있다면 해당 기업도 덩달아서 성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해주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죠. 콜마 B&H입니다. 콜마 B&H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제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콜마 B&H는 지금 뭐 업사이드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냥 손절가만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신규로 또 이렇게 매수를 또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63,300원, 예, 이렇게 뭐 63,300원 밑으로만 안 깨지면은 콜마 B&H는 보유한다라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가격대는 뭐 추후에 또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겠지만은 당분간은 63,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콜마 B&H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늘 강조를 하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그 컨센서스를 대폭적으로 상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이 또 상당히 그 시장 호황이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심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특히나 또 주목이 되는 것은 중국향 실적이 대단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애터미가 이제 중국 쪽에 진출을 해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한 뭐 245억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 그 뭐 숫자로 좀 확인해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20%가 넘어요. 대단히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리고, 또 중국 또 좋지만은 또 인도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애터미 인도 사업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은 네. 대단히 비율적으로 높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95,000원, 네. 95,000원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손절가만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3,3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6,600원 마감인데 네. 손절가 63,300원이 지켜지는 한 보유. 네. 목표가가 꽤 높아요. 네,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정했다기보다는 시장의 조사 분석자가 제시하는 목표가 상단으로 제가 뽑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근거 있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콜마 B&H 오늘 중국 소비주와 관련한 선춤에 할 만한 종목 알아봤고, 정의준 전문가는 실전 매매 굉장히 강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언변보다 이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승부하는데, 실전 매매에서 1위를 한 경력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될 종목 오늘 주실 겁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의 추천주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동사하고 같은 섹터고요. 최근에는 미 아마존 공식 입점이라는 어떠한 모멘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법인에 대한 어떠한 실적 개선 모멘텀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매매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종목이 정말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수가 빠져서 내 종목도 같이 하락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 그 주에는 약 568만이라는 어떠한 거래량이 터졌고 전주 같은 경우도 350만이라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의 상승폭만큼 하락폭이 나왔지만 실제로 매물로 쏟아진 거는 86만 주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 이 종목을 청산한 어떠한 주체보다는 말 그대로 지수가 눌리면서 같이 하락한 부분이 좀 크다라는 거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다른 사람보다 가격 우위로서 선점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15년도 6월 달에 45만 5천 원 정도 했던 주가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17만 6,5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19년 8월 5일 날 11만 8천 원을 찍고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최저점 기준 2배까지는 올라가야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일단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중에서 비교적 좀 무거운데 상승 속도가 좀 느리진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반대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좀 더디지 않을까 좀 판단이 돼서 약간은 무거운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 또 오늘 이격 자체가 마이너스 10%나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폭 대비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주는 다음날 시초가로 모두 공평하게 정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어서 내 종목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증시가 다 같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건지 꼭 거래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영호 전문가님 오늘 또 방송 이후에 9시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방송에서 못다한 또 뒷얘기를 또 준비해 주셔야죠. 네네. 제가 많은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낸 종목들이 어떤 마인드를 유지를 해서 좋은 수익을 냈던 건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신규로 또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도 계시니까 추가로 3분기 기대주 몇 개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듬직한 곽영훈 전문가님과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도 시장 흔들릴 때 같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시면 되고요.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곽영훈 전문가님의 사진 함께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관점형 많이들 이게 힘든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은 이분입니다. 네, 3090님 오늘 힘들었는데 근거 있는 제한적 하락 예상, 네,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 우리 곽영훈 전문가님과 또 정윤 전문가님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 게스트로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는 오늘 여기서 문을 닫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